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전화나 문자, 카톡, 유튜브 용도 외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등에서 꼭 써야 하는 기능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기능이고요.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한 꿀팁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주변에서 감탄할 만한 정보입니다. 문자나 카톡 쓰시다가 실수로 지워졌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 터치가 잘 되지 않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4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꼭 알아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핸드폰이 전화만 되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우선 첫 번째 기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 며칠은 조금 따뜻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갑 끼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은 옛날 휴대폰과는 다르게 항상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야 합니다. 전화 받으려면 장갑을 벗으시거나 어떤 분들은 코로 터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터치가 되는 장갑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그런 장갑들은 손가락 끝에 터치할 수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면 소개하지 않았겠죠? 일반 장갑을 끼고도 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정 앱을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생긴 어플입니다. 혹시 이 앱을 찾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휴대폰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내려옵니다. 여기 오른쪽 구석을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죠. 이게 설정 버튼이라서 앱을 굳이 찾지 않아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 마지막쯤에 터치 민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꺼져 있는데요.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갑을 끼고도 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휴대폰이 터치를 인식하는 기능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바꿔서 장갑을 낀 터치까지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겨울에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냥 켜두시고 쓰시거나 조금 불편하시면 장갑 끼고 외출하실 때만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쓸 때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가끔 장문의 긴 내용을 적다가 실수로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셨나요? 다시 적으려면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무엇보다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바로 다시 지워진 내용을 살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고 제 주위 분들도 모르실 거라고 장담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자, 카톡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카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켜고 길게 내용을 적습니다. 다 적으면 전체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삭제되거나 일부 삭제되거나 상관없이 방금 삭제된 내용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자, 삭제가 되었죠? 그럼 다시 적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삭제가 되었다면 키보드에 손가락 2개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신 다음에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왼쪽으로 살짝 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지워졌던 내용이 돌아옵니다. 잘 못 보셨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내용이 지워진 다음에 손가락 2개를 올려놓고 왼쪽으로 살짝 쓸면 다시 살아난 글자가 보입니다. 방금 지워졌던 내용이 돌아오는 건데요. 지금 핸드폰을 켜고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는 뭐가 지워졌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건 50대 이상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합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데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은 화면도 작은데 그 안에 글씨는 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럴 때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글자가 커지기는 하지만 기본 시스템 자체가 커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정 앱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죠. 글자 크기를 설정하는 메뉴와 같은데요. 조금 더 밑을 보시면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버튼을 터치를 하면 쉬운 사용 모드가 켜집니다. 뭔가 변한 게 느껴지시죠? 글자가 조금 커졌는데요. 홈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앱까지 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해졌죠. 스마트폰이 복잡하고 헷갈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단순히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연락처를 바탕화면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 한 번에 전화를 걸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락처에 있던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사람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경찰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 문자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뜹니다. 여러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나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 여기에 띄워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사용 모드에 한 가지 기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돋보기 사용하시나요? 집에서는 돋보기를 사용하지만 바깥에 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돋보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사용 모드를 하면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깔리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크게 키워서 볼 수도 있고요.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돋보기보다도 기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레쉬를 켜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색깔을 반전하거나 글자나 배경색도 바꿔서 색깔 구분이 힘드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할 것 같네요. 네 번째 기능입니다. 카메라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휴대폰 측면에 이렇게 화면을 끄는 버튼이 있죠. 이걸 2번 연속으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카메라가 뜹니다. 중요한 순간에 빨리 카메라를 켜야 하는데 잠금 풀고 카메라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2번만 누르면 간단합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카메라로 글자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찍을 때 유용합니다. 계좌번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글자를 글자만 꺼내서 문자로 보내거나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글자가 있는 곳에 손가락을 대고 꾹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신기하게 글자에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복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만 따로 빼서 카카오톡으로 옮겨 넣으면 전달하기도 편하고요. 바로 계좌 이체도 가능해서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성경책을 보시다가 좋은 구절이 있을 때 옮겨 적거나 사진으로 찍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인데요. 아까는 한글에 대고 눌렀지만 이번에는 영어에다 대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번역이 뜹니다. 번역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글자의 뜻이 검색이 되는데요. 식당에 가서 영어 메뉴판에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기능이라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백준사였습니다.